그리고 한 가지 또 함께 다루어 보고 싶은 이슈는요. 많은 분들이 또 메일을 주시기도 하시고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즌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에서도 굉장히 유의한 질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깊게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함께 또 다루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다룬 그 엄마와 아이의 문제에 이어서 조금 같이 더 연장해서 다루어 보고 싶은 건, 여전히 제가 다른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라는 책으로 엄마와 딸에 대한 모녀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었고요. 여전히 많은 딸들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고통들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 호소에 아주 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는데 그런 엄마를 거절할 수 없는 거, 거부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함께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냐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나의 끔찍한 느낌과 한편에서는 또 연민이 들고 안쓰럽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뭔가 자식으로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냉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무수한 양가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뭐냐면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럼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무조건 잘라내야 되고, 요즘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손절하고, 부모라도 아주 냉정하게 잘라내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개선의 시도를 했으나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라는 건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욕망이, 혹은 그들의 어떤 집요함이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한 단절 혹은 분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또 어떤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책임을 가진, 책임 소재가 있는 원인 제공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탓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움을 충분히 표출하고 그냥 그러고 싶기만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심리 치료나 이런 분석의, 개인 분석의 과정에서 그런 걸 다루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책임을 방기했는지,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원망도 하고 미움도 표출하고 아주 싫어하고 잔인할 정도의.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들을 폄훼하고 훼손하거나 혹은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나에게 부착된 여러 가지 응어리와 억울함과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과 내가 거리를 두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는 하나의 애도 과정인 것이지, 그래서 어떤 탓을 하고 원망하거나 그래서 어떤 그 책임의 소재를 넘겨버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나에게 왔어요. 그게 부모 자식 사이의 고통이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걸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면서 끝까지 사투를 벌여야 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개하고 부모님들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죠. 위로의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또 내 삶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과거의 잘못을 부모님이 용서를 빈다거나 내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그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정적 훼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삶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온 이상은 내가 그것들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 결국 내 몫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책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우린 책임을 잘 지지 않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자식들이 왜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가?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가? 이 얘기는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 우리가 그 역할에 부여되어 있는 책임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그런 이상적인 혹은 그런 어른스러운 성숙한 부모나 성숙한 어른들을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었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책임지지 못한 그들에 대한 어떤 끝없는 추적만을 반복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도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고통이 내 안에 온 이상 이것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나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니 그게 내 삶에 대한 책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사연을 주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매우 의존적인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따님들이 계셔요.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원가족, 본인의 가족, 외삼촌, 아니면 시댁 식구들, 친할머니, 외가, 친가의 식구들에게서는 정말 속된 말로 찍소리도 안 하고 다 참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 입장에서 화가 나서 왜 그걸 바보같이 당하고 있느냐, 당하지 말아라, 엄마는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 왜 굳이 힘들게 저거를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냐, 원래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엄마는 그럼 딸에게도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럼 혼자서 삭히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딸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혹은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브리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의뢰가 많이 오시는데요. 해외에 계신 많은 딸들이 이런 고통을 많이, 심지어 외국이니까 멀리 떨어져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실시간으로 막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이제 시차도 굉장히 많은 외국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근데 그게 대부분 엄마와 딸의 친밀감, 엄마와 딸의 굉장히 애착감이나 우리는 친구 같은 딸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 아니면 얘기할 데가 없다고 하니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가져요. 엄마는 그냥 나를 믿고 그런 것 뿐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연민과 함께 한쪽 편에서는 굉장한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 엄마에 대한 분노가.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또 큰 거죠. 그런데 이 의존적인 어머니들이 의존성이라는 거는요,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약하기도 하지만 그쵸, 약함이긴 한데 능력이 없거나 유약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오는 어떤 책임이나 혹은 무게, 특히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무게를 스스로 홀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에 가까워요. 의지에 가깝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감수할 수 있죠. 고통이 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갈등이 아주 가끔 아주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일단 너무 괴롭고 이렇게 아이하고 뭔가 시간을 대체하는 거는 원하지 않은데 이런 고통이 올 때 남편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누군가한테서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들이 올라오죠. 왜냐하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우린 힘든 거 다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라도 쏟아내고 나면 약간은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선택을 계속하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이 자식들이잖아요. 딸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이제 딸들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아이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힘든 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상태를 좀 가만히 느끼고 힘들지만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좀 정리한 다음에 아이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게 지금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은 그냥 감정을 근데 충분히 경험한다는 거죠. 그 힘겨움을. 그래도 안 죽거든요. 근데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홀딩하고 마음 안으로 넣어놓고 겪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나 부정적인 어떤 상태가 올 때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견디는 게 부정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견뎌서 억눌려져서 뭔가가 억압이 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 사연분의 따님이 엄마에게서 오는 어떤 그 감정적인 소나기, 그리고 엄마는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뭔가 조금만 힘들면 나에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저한테 사연을 주신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 전화기만 울려도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가 올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럼 회피하면, 그리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또 죄책감이 올라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무조건 단절을 하고 차단을 하고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좋게 하려고 해도 나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쏟아졌는데 이분이 일상 안에서 느끼는 갈등의 이슈 중에 누군가가 무례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할 때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엄마하고 이미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연동이 되어서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많은 다각도의 방법을 취해 보셨는데도 더 힘들어지기만 했다. 이 얘기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정신분석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엄마를 밀어내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 안에서 내 고통이 약간 행동대장 같은 거죠. 실제 어머니는 딸한테 토스해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끝나서 엄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걸 이제 토스 받은 딸은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슈가 돼서 일상 안에서 뭔가 나한테 조금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댁으로 가서 어떤 뭐 시부모님이나 혹은 밖에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함부로 하거나 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극도의 민감함이 발화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극심한 갈등. 그래서 이분은 또 시댁 어른과 또 이제 시어른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막 꽂혀 계신 거예요. 이런 연쇄작용이 왜 일어나느냐, 일종의 동기화되어 있고, 엄마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거는 딸한테 이제 토스하고 손 털었어요. 딸은 그걸 받았죠. 받고 이게 내 이슈가 되어서 일종의 행동대장처럼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 것인가 엄마 것인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가 혹은 외부 사람이 나를 정말 무시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분류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슈, 계속해서 어떤 시댁이나 본가 식구들에게 뭐 핍박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약자로서 포지션했던, 위치했던 어떤 그 반복되었던 그런 부분과 내가 일상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약한 어머니들이, 우리가 의존성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내 것을 토스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착취기는 하잖아요. 착취기는 한데, 이렇게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약자의 포지션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받는 과정,
스스로 계속 아마 이제 본가 식구들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짓눌려 있고 뭔가 약자의 포지션이 유지된다면 그 안에서 어머니가 아주 은밀하게 섭취하는 그 약자로서 탐닉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심층적으로 개인 분석해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기에 저렇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약자로서의 엄마가 자기 감정을 다 홀딩하지 못해서 딸에게 그냥 토스를 하고 나는 내가 그거를 또 그냥 앓고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섭취하고 있는 양분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그 양분에는 딸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내 고통 안으로 딸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주 가까운 뭐 내 새끼들, 내 가족, 새끼가 되죠. 새끼가 자기 새끼를 끌어들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올가매면서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 무의식적 기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는 이제 개인 분석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조금 더 분석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많은 분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퍼붓는 혹은 쏟아내는 토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뭐 우리 나름의 그 관계에 대한 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책임.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이런 상태이니 나는 이게 힘들다. 엄마가 하루에 2번씩 3번씩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건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엄마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안내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후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 어떤 책임의 방법에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지금 나에게 어떤 그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를 돌보거나 엄마를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니 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노티스가 필요하죠. 시그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충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단호하고 어떤 액션이 나가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책임과 노력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